오늘 0시 기준으로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환자 수가 17만 1,45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26만 6,853명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상황이 이어지면서 가장 핫한 키워드로 떠오른 메타버스. 가상 세계 속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며 즐기는 활동이 가능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메타버스에 관한 논란도 끊이지 않습니다. 소셜미디어적인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인가? 뭐든 할 수 있고 뭐든 될 수 있다는 기술 메타버스. 신기술을 통해 현실을 대체할 수 있는 가상 세계를 실현할 수 있을지 상상과 현실이 공존하는 메타버스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을 사랑하는 덕후 올리입니다. 저는 지금 우주를 여행하다 마침내 지구에 도착했는데요. 우주 여행이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바로 메타버스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메타버스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또한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 메타버스. 뭐든 할 수 있고 뭐든 될 수 있는 가상 세계 메타버스에 대해 저 올리가 알려드릴게요. 국내외 IT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인 IT 박람회. 수많은 참여 부스 중에 많은 관객들의 관심을 받은 것은 메타버스 기술을 선보인 기업들이었는데요. 현실 공간을 3D로 스캐닝해 가상 공간을 만들고 이론과 실습 교육이 가능한 아바타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선보인 기업의 부스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이제 플랫폼은 굉장히 많은 사용자들이 가상 환경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서비스로 되게 개발이 되어 있어서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이 많으셨고요. 특히 기존에 있던 이런 2D 기반의 이런 줌이라든지 이런 시스템들을 좀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관심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XR, 디지털 트윈 기술 등을 활용해 산업 현장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성 향상, 작업 효율 개선, 안전사고 예방의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의 기술도 선보였는데요. 최근 이제 제조업 현장들이 점점 첨단 산업화돼 가면서 이제 로봇에 의해서 사람들이 좀 대체되고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사람의 완전한 이런 배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 기술을 통해서 사람이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주고 이런 사람의 물리적인 그런 한계들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다양한 솔루션들 개발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람객들의 호응을 받았던 부스 중에 하나. 영상 이미지를 아바타로 전환 후 실시간 전송하는 실감형 콘텐츠 통신 플랫폼이었는데요. 촬영과 동시에 저장된 데이터가 5G라는 통신망을 통해서 전 세계 어디로든 송출하는 홀로포테이션이라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제페토가 될 수도 있고 메타 휴먼이 될 수도 있고 전 세계 어디든 누구와 실질적으로 앞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대면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1:1 스케일의 시스템 장비입니다. 잠재력을 가진 메타버스 시장 선점을 위해 수많은 IT 기업들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 놀이동산 직접 못 가잖아요. 근데 마치 간 것처럼 생동감 있고 박진감 있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 메타버스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21년 기준 약 460억 달러. 2025년에는 2,8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To Microsoft Mesh is this notion of spaces. 세계 IT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들 역시
메타버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I am proud to announce that starting today, our company is now Meta. 글로벌 기업들도 주목하고 있는 메타버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이나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1, 20대들이 성장하면서 같이 클 수 있는 분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할 수 있는 G세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알파 세대들을 위한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포커스되어 있는 마케팅이나 그들을 위한 산업이라면 그쪽에서 같이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초등학생들의 놀이터로 불리던 메타버스는 최신 트렌드와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MZ세대의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는데요. 강의실이 아닌 메타버스 공간에서 캠퍼스 생활을 누린다는 대학생들. 2021년 문을 연 메타버스 캠퍼스는 실제 대학의 모습을 3D 맵으로 제작했는데요. 학교의 상징물부터 주요 건물까지 캠퍼스 곳곳을 똑같이 구현한 모습입니다. 이쪽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오세요. 네. 비대면 수업이 길었던 학기 중에도 메타버스 캠퍼스 안에서 자유롭게 대학 생활을 즐길 수 있었다는데요. 여기 부버. 코로나가 심해지다 보니까 1년간 장기화된 어떤 비대면 생활을 보냈었는데 그래서 학교 캠퍼스를 잘 몰랐었어요. 근데 이런 메타버스라는 걸 통해서 학교를 직접 체험해보고 또 제 과 수업이 열리는 건물에도 방문해 보면서 저희 학교와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굉장히 뜻깊었습니다. 학기가 시작한 이후에도 등교가 어려웠던 신입생들을 위해 지난 2월 메타버스 캠퍼스 투어를 진행했는데요. 가상 캠퍼스를 돌아보면서 위치도 익히고 다양한 미션을 통해 학교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우선은 가장 큰 이유는 북캐릭터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 속에 나는 지금 뭐 취업이라든지 학점이나 이렇게 신경 써야 할 게 너무나 많은데 메타버스 속에서는 정말 같은 시작점에서 시작을 해서 똑같은 캐릭터가 똑같이 처음부터 시작을 할 수 있고 누구나 공평하게 원한다면 다양하게 꾸밀 수 있다는 점이 요즘 MZ세대들이 메타버스 속에서 또 다른 나를 갖고 나가는 데 흥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만의 개성을 담은 아바타로 메타버스 캠퍼스에 등교하면서 대학 생활을 즐긴다는 학생들. 지난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미뤄왔던 축제를 메타버스 캠퍼스에서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11월에 저희가 숙대 축제인 청파제를 메타버스로 한번 시도해보자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처음으로 그 대학 시장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대학 시장을 막상 보다 보니까 다들 되게 선도적으로 메타버스를 해보고 싶다라는 목소리는 높은데 실제적으로 대학에서 메타버스를 통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일회성 행사 같은 경우는 범용 플랫폼에서 하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좀 소화가 안 된다라고 판단이 돼서 함께 고민을 해서 대학 특화 기능들을 개발해야겠다라고 해서 좀 준비를 하게 됐고. 획일적으로 만들어진 공간 안에서 사용자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과 학교 학생들이 함께 가상 캠퍼스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숙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이라는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소프트웨어 교육도 좀 더 최첨단의 모습으로 좀 가르쳐 줄 수 있고 심지어는 AR, XR 같은 기능까지 넣어서 소프트웨어 교육도 좀 다양하게 시켜보고 그래서 메타버스를 통해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좀 더 다방면으로 시켜볼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메타버스의 사용자에서 기획, 개발자로 참여하기 위한 수업도 진행 중입니다. 실제 본인이 이 아바타 의상을 제작을 하고 여기에서 제작된 의상 중에 좀 우수한 작품들은 실제 스노우버스에 탑재가 돼서 이렇게 서비스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메타버스 어떤 개발자보다는 기획이나
그다음에 크리에이터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메타버스 플랫폼의 특징 중 하나는 유저가 사용자이자 제작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게임 제작에 참여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아이디어가 담긴 게임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는데요. 원하는 부분들을 바로바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좋았고요. 그 스크립트 언어 자체도 어려운 뭐 C 언어나 C++ 막 이런 어려운 컴퓨터 언어가 아니라 루아 스크립트라는 되게 간단하고 배우기도 쉬운 스크립트였어서 개발자 센터에 강의도 엄청 많았고요. 그래서 루아 스크립트로 쉬운 스크립트로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작하다 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되게 화려한 기능들이 되게 잘 만들어졌네 하면서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콘텐츠를 제작하고 플레이할 수 있는 플랫폼. 프로그래밍에 지식이 없더라도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툴을 활용해 쉽게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네, 메이플스토리 월드는 누구나 쉽게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창작 플랫폼이고요. 저희가 프로그래밍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쉽게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꾸미기 모드라는 것도 제공하고, 물론 프로그래밍이 익숙하신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프로모드도 제공하면서 좀 더 정교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디자인 쪽 작업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게 3천만 개 이상의 리소스들을 저희가 무료로 제공하면서 쉬운 콘텐츠 제작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용자이자 제작자가 될 수 있는 게임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 만들어진 콘텐츠는 제작자가 직접 판매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기업과 대학의 산학협력 프로그램으로 게임 콘텐츠 수업을 들으며 제작에 참여했던 학생들. 게임을 좋아하던 유저에서 직접 제작자가 되어본 소감은 어떨까요? 큰 기업이 이런 식으로 저 학생들 그리고 아니면 일반인들과 더 손을 내밀어준다는 사실부터가 이미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약간 저도 그렇고 아니면 저희 학생들도 그렇고 다들 저희가 원하는 아이디어를 직접 표현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저희가 직접 만들려면은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풀어냈다는 점에서 정말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익숙한 게임에 그리고 유명한 게임의 리소스를 내가 활용함으로써 내가 마치 정말로 게임 개발자가 된 것만 같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지만 그걸 창의적으로 바꿈으로써 내가 좀 되게 창작자가 된 것만 같은 그런 거를 메타버스에서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의 활용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곳, 바로 의료 현장입니다. 신입 간호사들의 교육이 있는 날, VR 기기를 착용한 모습인데요. 마치 실제 환자를 대하는 것처럼 상태를 관찰하고 처치하는 과정이 VR 기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무래도 실제로 실습하는 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 업무 상황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가상현실에서 직접 해보는 것이 훨씬 실습 현장에서보다는 더 생동감이 있고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전에서 환자를 대하기 전 수없이 반복해야 하는 교육 과정. VR 기기 없이 스마트폰 하나만으로도 교육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널스베이스는 현재 코로나 환자분 음압병실에서 처치할 수 있는 술기거든요. 지금 선생님 하고 계시는 거는 환자한테 들어가기 전에 보고 찰기 보고 있는 거 이제 하고 진행하고 계시는 거고. 게임 러닝 기반 프로그램을 활용해 반복적인 학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등 감염 상황으로 최근 몇 년간 간호대학의 병원 임상 실습이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실제 임상 실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의료기관에 입사하고 있습니다. VR 교육은 병원 공간을 실제와 유사하게 구성하고 체험할 수 있어서
임상과 유사한 상황을 미리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교육 방법을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 교육뿐 아니라 수술 현장에서도 메타버스 기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근적외선을 이용한 영상 유도 수술과 4K, 3D 수술 내시경을 지원하는 디스플레이를 통해 실시간 의견 공유 협진이 가능한 스마트 수술실.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치료를 위한 기술인데요. 결국은 대학병원으로서 고민하는 거는 의료의 수월성, 잘 진료를 하는 것, 그다음 의료인 교육, 또 환자 안전, 또 고객 만족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을 하는데 결국 이 메타버스가 이 중에 많은 부분을 해결해 줄 수가 있다고 봐요. 특히 예를 들면은 우리 환자들이 이 수술을 들어가기 전에 수술실은 누구나 다 무서운 데잖아요. 그걸 사전에 체험해서 가상화로 체험을 해서 들어가서 공포를 줄인다든지 치료를 받을 동안에 스트레스라든지 앵자이티, 걱정이 얼마나 줄어드는가를 지금 임상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의료업계에서도 메타버스는 뜨거운 화두입니다. 가상의료의 현실화를 의논하기 위해 국내외 의료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It is our responsibility to create the highest quality of metaverse in healthcare in terms of enhancing both patient safety and patient care. And then finally, it is for us to share our resources as developed countries to developing countries, and where possible, vice versa. But sharing our resources also means that we have the ability to co-create and to create these resources together. For me, I'm very interested in medical training and in research that improves this training, and the metaverse provides the opportunity where we can be as inclusive and connected as possible via the internet. And this is important because we need to raise the standards of care that we provide. By using the metaverse, we have the ability to replicate and have a very high standard, so we can continually produce high standards of training or high standard quality of care provision. If it's digital therapies for patients, that's really important. 국가 간 경계 없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위해 메타버스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좀 크게 시야를 본다면은 우리도 이제 선진국으로서 이 디벨로핑 컨트리에 글로벌 기여를 해야 되는 부분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때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의료의 격차 굉장히 큽니다. 이 의료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저는 메타버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Healthcare in developing countries has a lot of disparity amongst regions and in different parts of the country. And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the healthcare which reaches developed to underdeveloping countries is quite varied. We hope that Metaverse will democratize the space and the process by which healthcare is accessed in these people.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의료계와 달리 메타버스 활용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은 교육 현장입니다. 방과 후 학생들의 필수 코스인 학원. 하지만 직접 학원에 가지 않고도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요. 학원 강의실 대신 태블릿 PC로 접속하는 수강생. 장소는 달라도 학원에 있는 학생들과 똑같은 수업을 듣는 것이 가능합니다. 메타버스 교육 플랫폼을 활용하기 때문인데요. 단순히 수업만 듣는 인터넷 강의와는 달리 메타버스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고 궁금한 점은 즉시 질문하고 답을 얻는 1:1 학습 관리도 받을 수 있는데요. 입시 전략 상담회나 학습 테스트도 가능합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실시간으로 이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학원을 이제 오면서
이제 놓쳤던 강의를 녹화됐던 영상으로 다시 복습을 할 수도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장소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메타버스 학원은 어떤 모습일까요? 수업 준비가 한창인 강의실에 촬영과 녹화 장비들이 등장했습니다. 강의 촬영을 이제 선생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메타버스의 학생들이 미리 온라인 강의실에 들어와서 이제 대기하는 것을 저는 송출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수업 전 강사 역시 준비할 게 많은데요. 저희 애들도 오고 있나 봐요. 네네네네. 그러면 채팅창이 열리지요. 애들이 채팅을 하니까 확실히 더 자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게 진짜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름 불러서도 많이 인사하고 하니까 인간은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안녕.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그랬고 아이들도 그랬고 되게 호기심, 신기함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플랫폼이니까 아이들이 맨 처음에는 로그인을 해서 뭐 가상세계에 들어와서 아바타를 사용해서 움직이고 수업을 듣고 이런 시스템 자체에 대한 호기심과 신기함, 어떤 흥미 이런 것들이 되게 포커스였다면 지금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수업에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과제를 제출하는 거라든지 수업 관련된 피드백을 줬을 때 이 피드백을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학습 도구로 적절히 잘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간에 맞춰 학생들로 꽉 찬 강의실에서 수업이 시작됩니다. 같은 시간 메타버스 강의실에도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오프라인 강의실 대 메타버스 강의실. 공간은 다르지만 같은 수업을 듣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메타버스의 장점이라는데요. 교육 기회의 확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수업이라는 게 아이들과 만나는 어떤 교점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단순히 수업을 듣는 것 이거 자체가 공부가 아니라 수업을 듣고 관련된 궁금한 내용들을 해결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관련된 과제를 뭐 풀어보고 내 걸로 체험하는 이런 과정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학습의 단계인데 사실 인강은 어쨌든 수업을 듣는 것 자체로 끝나는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메타 같은 경우에는 현장이랑 똑같은 과제가 나가고 똑같은 피드가 나가고 현장이랑 똑같이 관리가 진행된다라는 점들 이런 점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대치동까지 오지 못하는 많은 친구들에게 그런 기회들이 많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 이런 점들이 제가 생각하는 메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만 쓰던 시절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면서 누렸던 혜택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는 메타버스에서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통계학적으로 보게 되면 다수 소비자를 논하려고 하면 전체 인구 중에 7억 명 이상 써야 돼요. 지구상의 인구 중에. 그럼 7억 명이 넘었을까? 사실 통계가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우리가 잘 아는 국산 플랫폼 중에 뭐 제페토가 유저수가 3억 명이라고 하고 있고요. 로블록스 3억 명, 마인크래프트 2억 5천, 포트나이트도 2억 5천에 3억 이런 거 얘기하고 있거든요. 합치면 겹치는 것 빼도 충분히 7억 명은 넘어갔다. 즉 이 말은 통계학적으로 다수 소비자의 앞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굴러가는 흐름이지 멈출 흐름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아바타를 꾸미고 가상 세계 속에서 소통하며 즐기는 것에서 시작된 메타버스. 진화된 기술로 인해 의료부터 교육까지 메타버스는 우리 생활 곳곳에 스며들고 있는데요. 정부, 지자체 역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다양한 정보와 책들이 모여있는 국회 도서관. 누구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되기 위해 메타버스 플랫폼에 도서관을 그대로 옮겨 놓았답니다. 외경부터 열람실, 빛이 된 도서까지 꼭 닮은 모습인데요. 2021년에는 뜻깊은 행사도 열렸습니다. 지금부터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2021년 국회 도서관 북 페스티벌을 개최하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에서 열린 북 페스티벌. 최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메타버스는 ICT 기술을 적용하여 현실의 세계를 가상으로 구현하는 플랫폼입니다.
이러한 메타버스 시대에 걸맞게 도서관의 정보 서비스 패러다임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에 도서관이 가상도서관이 생긴다면 정말 모든 것을 아우르는 디지털 라키비움이 그걸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제공하려면은 이용자들은 와서 쉬기도 하지만 책도 보는 그런 독서 문화를 크게 기여할 것이며 가상도서관에서 얼마든지 지금 오프라인보다 훨씬 더 그 문화적인 향유를 더 느낄 수도 있거든요. 쉽게 접할 기회가 없었던 국내외 작가들과의 만남은 물론 웹툰, 도서, 미술 전시까지 다양한 문화 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K-팝, K-드라마, K-무비, K-북, 메타버스 이게 발간이 된다면 국내 출판업계뿐만 아니라 뭐 영어로도 다 출판하잖아요. 그러면은 저작자들은 훨씬 더 이 시장이 더 커지고 그다음에 이제 전자책보다도 더 훨씬 더 이게 시장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판계에 아주 혁명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늘어나는 관심만큼 시장의 규모도 커지고 있는 메타버스. 한순간의 거품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가 되기 위해서 지원과 정책이 필요한데요. 정부에서는 메타버스라는 신산업의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4월까지의 언급량이 최근 5년간의 언급량의 87%를 차지합니다. 최근 2년간 이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증가되면서 메타버스라는 단어와 연관되어 있는 관련 산업들도 증가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밀려드는 차들로 꽉 찬 도로, 만원 버스와 지하철.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겪는 출퇴근 시간 풍경인데요. 그런데 최근 직장인들의 출퇴근 모습이 달라지고 있답니다. 아침마다 서둘러 집을 나서는 모습은 이제 그만. 누구보다 여유롭게 아침을 시작한다는 김태영 씨. 사무실로 출근하기까지 5초 남짓. 컴퓨터로 로그인만 해주면 출근 완료라고 하는데요. 수도권 제1순환선은 송내 부근에서 양방향 정체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 바로 메타버스에 만들어진 가상 오피스로 출근하기 때문이랍니다. 집에서 여유롭게 업무를 시작한 시간. 실제 회사 사무실은 어떤 모습일까요? 넓은 공간은 직원 한 명 없이 텅 비어있는 모습입니다. 한산한 사무실과 달리 메타버스 가상 오피스는 출근을 서두르는 직원들로 북적이는데요. 오프라인 사무실 대신 전 직원이 메타버스 가상 오피스에서 근무하기 때문입니다. 가상 오피스 소마는 본인이 있는 오프라인 장소와 상관없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동료들의 실제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하며 일할 수 있는 대면형 원격 근무 플랫폼입니다. 이곳이 이제 저희 소마의 월드라는 공간이고요. 여기가 이제 처음 출근할 때 시작하는 곳이에요. 이제 9시 반까지 출근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사람들이 여기 막 나타나가지고 이제 출근 시간 맞추기 위해서 여기 안으로 이제 출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9시 한 28분 정도 되면은 엄청 막 뛰어다니시면서 늦지 않으려고 그런 모습들 볼 수 있고요. 이제 월드 내에는 요 이제 프로텍 타워뿐만 아니라 이제 누구나 모여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이제 허브라는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42 컨벤션 센터라고 해가지고 코엑스 같은 컨벤션 홀이에요. 그래서 500명 수요 가능한 홀이 총 6개 있는 그런 공간이라서 여기에서는 저희는 이제 한 달에 2번씩 타운홀 미팅 진행하면서 약 60방의 전체 직원들이 모여서 이벤트도 하고 뭐 다른 회사들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쭉 앉아서 일하고 있는 모습들 보이시죠? 이거는 이제 가짜 아바타가 아니고 실제 저희 직방 구성원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어느 정도 거리가 가까워지면은 그럼 이제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더 가까워지면은 연결이 되면서 음성이 연결돼서 바로 이제 대화를 시작 가능한데 일단 저희 팀원들이 있는 테이블로 가서
다 같이 모여 있는. 아직 조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회의 중이신가요? 네네네. 네, 지금 SNS 포스트를 디자인을 몇 개 했는데 지금 스케줄 잡고 있어요. 네, 언제 올릴지? 메타버스 가상 오피스는 실제 사무 환경과 최대한 비슷하게 구현하고 동료들과 접촉해 얼굴을 보며 대화할 수 있도록 대면형 아바타를 적용했는데요. 어디서든 인터넷 접속만으로 손쉽게 출근하고 동료들과 소통하며 원격 근무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좀 오늘 좀 신경 썼어요. 많이 신경 썼는데요? 평상시랑 좀 다른가요? 실제 저희 이제 잭이라고 되어 있는 저희 팀원분은 지금 미국에 가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에 있어도 저희가 이렇게 같은 테이블에서 이제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이제 소마 통해서 지금 구현되고 있고요. 업무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소마라는 걸 자체를 이제 처음 기획할 때는 사실 오프라인 오피스를 그대로 이제 이 가상 세계에서 이제 구현한다는 거가 취지였기 때문에 그 오피스를 나가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다니면서 사람들과 만나고 인사를 하고 얼굴 익힐 수 있고 지나가다가 이제 급하게 뭔가 질문할 거 있을 때 옆부서 뛰어가가지고 누구님 죄송한데 저희 이거 좀 급하게 처리했는데 좀 부탁드려도 될까 하면서 그런 대면적인 것들이 가장 좀 큰 차이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그냥 실제 있는 사무실 그대로 구현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필요할 때는 실제 오피스에 있듯이 누군가에 다가가서 말 걸고 지나가다가 마주치면은 약간 스몰 토킹 좀 하면서 거기서 이제 뭐 관계 형성도 하고 하다 보니 그런 업무 환경 측면에서는 좀 큰 차이는 없다고 좀 전 느껴요. 직원들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아바타의 순간이동 기능과 채팅 기능을 없애고 아바타를 직접 움직여 동료의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아바타 간 거리가 가까우면 상대방의 얼굴과 음성 확인이 가능하고 멀어지면 보이지 않는 점도 오프라인 환경과 유사합니다. 저희 실제 환경과 비슷하게 화면 공유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실제 오피스에서 저희가 회의를 하거나 미팅을 하고 있을 때는 뭐 회의실에 있는 모니터라던가 아니면 같이 앉아 있는 사람의 화면을 같이 보면서 보통 회의를 진행하잖아요. 그와 비슷한 컨텍스트로 저희는 이제 소마 내에서도 회의를 진행하거나 팀 미팅을 할 때는 이렇게 화면 공유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서로 이제 같은 화면을 보면서 이거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이제 회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네, 팀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저는 이제 다음 미팅을 위해서 이동을 할게요. 이따 또 봐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회사로 이제 모이는 거긴 하지만 이 소마라는 공간은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를 저희가 만드는 거고 뭐 직방 분들뿐만 아니라 여러 회사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뭔가 이제 협업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공간을 이제 만들어 놓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비즈니스 디스트릭트를 더 발전시켜서 더 어떻게 보면은 일적인 뿐만 아니라 좀 같이 만나서 재밌는 것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점점 추가가 되면은 그럼 이제 사람들이 와서 이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서로 협업을 하고 서로 네트워킹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업무적으로는 큰 차이점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성과적인 측면 그리고 일의 효율성, 생산성 측면에서는 기존보다 더 좋아졌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 생활이라는 게 업무 이외의 것도 같이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과의 정서적인 교류, 유대감들을 더욱더 보완해서 대면형 원격 근무를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점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디지털에 익숙한 MZ세대만의 공간이 아닌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 메타버스. 가상과 현실을 잇는 메타버스의 활용 분야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라는 공간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소통하고 연결하는 공간입니다. 팬데믹 거치면서 전 국민이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알게 됐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데 쓰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다니는데 메타버스에 다니고 있고요. 또 직장인들은 원격 근무를 통해서 얼굴만 보이는 건 사실 메타버스라고 보기 좀 애매한데 원격 근무지에 사무실도 차려져 있고 거기서 실제 모든 서류 처리도 되고 해서 출근하지 않았지만 오피스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이게 사실 이미 메타버스입니다. 그래서 놀이를 위해서 메타버스를 만들었다고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현실에서 부족한 자본의 힘을 디지털 자본을 통해서 해소하기 위한 거대한 자본의 이동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IT 기업을 중심으로 시작된 메타버스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유통, 금융업계까지 뻗어가고 있는데요. 메타버스에서 구입한 아이템으로 편의점 쇼핑을 하고 은행 시스템으로 결제를 하는 기술로까지 진화하고 있는 메타버스. 다양한 기업들이 메타버스를 통해 디지털 영토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메타버스라는 공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아카데미에 초점을 맞춰서 조금 이것에 걸맞은 콘텐츠들을 좀 기획하고 발전시키는 데 이제 집중을 할 생각입니다. 근데 나아가서는 이제 대형 이벤트라든지 뭐 소규모 그룹 활동도 가능한 공간이기 때문에 백화점이라든지 신세계 브랜드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전개해 보고자 합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이 진화하면서 새롭게 생긴 직업도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통해 전혀 다른 분야에 도전을 하게 됐다는데요. 가상 세계 속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맵 크리에이터 이재현 씨입니다. 무인 점포를 운영하며 자영업을 시작했다는 이재현 씨. 흐트러진 물건을 정리하고 재고를 채워 넣는 일은 매일 하고 있는 일과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메타버스를 접하고 난 후 이재현 씨의 삶은 달라졌답니다. 전전 직업이 이제 통역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잠깐 IT 공부할 기회가 생겨서 이제 웹 개발 공부를 하다가 바로 이제 무인 점포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됐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작년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메타버스 공간에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던 와중에 이분들이 이제 맵을 직접 제작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전해 듣게 됐어요. 그래서 한번 나도 시작해 볼까 하고서는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만들다 보니까 이게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좀 맵 디자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 시작했던 메타버스 공간 디자인이었는데요. 맵 제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기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공간을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이 맵에서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러한 점들이 확연하게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맵 디자인에 대한 특별한 지식은 없었지만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툴을 이용해 어렵지 않게 도전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실력을 인정받아 맵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맵 제작 프로그램들이 아주 직관적이고 쉽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맵 디자인 관련해서 제공하는 교육 자료들이 이제 넘쳐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 빠르게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메타버스 공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인터뷰를 진행했던 장소를 메타버스로 옮겨보기로 했습니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툴을 사용해 실제 장소와 비슷한 모습으로 채워가는데요. 제법 비슷하게 만들어졌는데요. 저는 앞으로도 이제 맵 크리에이터 활동을 계속해 나가는 게 목표인데요. 그렇게 맵을 제작해 나가는 과정에서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하고 또 교류하고 배워나가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 교육, 의료, 엔터테인먼트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서 발빠르게 도입되고 있는 메타버스. 기업들의 기술 개발도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겉에 있는 인체 구조물들을 하나씩 제거해가면서 안쪽 면을 확인하실 수 있는 모습이고요. 인체의 약 2천여 가지의 구조물들을 각각 분해하고 또는 확대하고 VR 장비를 장착하게 되면 안쪽으로 제가 직접 들어가서 보는 것과 같이 실제 리얼리틱한 해부학을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인체의 구석구석을 실감나게 들여다볼 수 있는 VR 기술.
구조로 들어가면서 이제 심장 쪽 확인하시면 됩니다. 심근도 걷어서 내부를 확인하시고요. 제가 앞쪽으로 가서 내부 쪽을 확인하면 됩니다. 움직임도 관찰이 가능합니다. 이제 밸브 쪽으로 플레이를 누르시면 밸브의 움직임도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작된 의상을 실사 기반 그래픽을 이용해 메타버스의 아바타 의상으로 재탄생시키는 기업도 있는데요. 사실 메타버스 플랫폼 얘기 혹은 뭐 가상 아이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수요 없는 공급이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그게 지금 당장 MZ 세대들 그 친구들의 그 감성과 느낌을 이해하기 어려우신 그런 회사들이 이렇게 만들다 보면 조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저희는 제가 일단 MZ고요. 제가 26살입니다. 저희 팀원 모두가 그래픽 제작, 그래픽 총괄 모두가 훌륭한 경력을 가지고 있지만 다들 20대 초중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수요자들, 엔드 유저, 그 고객들의 감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니드에 맞춰서 제작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의 한 사무실. MZ세대라 불리는 20, 30대 팀원들이 모여 꾸려가고 있는 메타버스 기업입니다. 얼굴 이미지는 약간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최신 트렌드와 남과 다른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MZ세대. MZ세대가 요구하는 메타버스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들의 목표라고 하는데요. 메타버스 토탈 진출 솔루션이지만 패션 쪽에 특화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 저 개인적으로는 가상세계가 정말 머지않은 미래에 꼭 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들을 봐도 아니면 가상공간을 생각을 해봐도 꼭 필요한 게 의식주 중에 의예요. 옷을 입는 거는 빠질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는 일반 대중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사람들이 친숙한 패션을 이제 타겟으로 해가지고 패션 특화형 실물 옷을 가상의 옷으로 바꿔주는 메타버스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을 운영해본 경험이 적은 20대 전후의 대표와 팀원들이 흔들림 없이 함께 할 수 있는 원동력은 일에 대한 욕심과 열정에 있다는데요. 대표로서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 제가 한 분 한 분을 그냥 모셔온 게 아니고 진짜 오래 보고 같이 일도 몇 번 해보고 다 모셔온 거라 가지고 다 너무 자기 위치에서 진짜 훌륭하신 분들이고, 다들 저희 회사는 욕심이 되게 많고 열정이 엄청 넘쳐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안 좋은 거긴 한데 다들 퇴근을 안 하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민유진 대표와 함께하는 열정의 크리에이터 3인방 모션 기획 매니저 박지효 씨,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박소희 씨, 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 맹성호 씨. 그동안 다른 기업에서 하지 않았던 안무의 저작권 확보를 기획 중이라는 박지효 씨. 일단 제 직업은 댄서이자 안무가로서 이제 아티스트들 서포팅도 해주고 있고 안무도 짜주고 있고 티칭도 하고 있는데요. 모션 서비스가 있어요. 모션 파트가 있는데 그 모션 파트에서 이제 현실 세계에서 창작한 저의 창작물들을 가상 세계의 모션 데이터 캡처를 이용해서 NFT로 소유권 증명을 하고 그 소유권 증명으로 만든 그 데이터를 제가 만든 창작물이라는 IP권과 함께 같이 셀링을 하는 구조입니다. 안무팀의 실제 안무를 모션 캡처를 통해 캐릭터화시키는 것이 박소희 씨의 역할인데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가 제가 원래 작가 활동을 할 때부터 썼던 제 캐릭터인데요. 이제 지호님이 창작하신 안무를 모션 캡처로 따서 이제 그거를 제 캐릭터에 입힌 다음에 그 캐릭터가 춤을 추고 가상 세계에서 공연을 하는 영상을 제작하는 작업입니다. 실제 안무는 디지털 작업을 통해 저작권을 가진 NFT로 발행됩니다. 일할 때 되게 밝고 신나는 분위기고요.
이제 가끔은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많이 편하게 일을 하는 분위기여서 뭐 딱히 불편한 점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의견을 나누고 아이데이션 하는 면에서 장점으로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MZ세대가 뭉친 메타버스 기업. 이들은 어떤 메타버스를 만들고 싶은 걸까요? 저희의 계획과 목표는 저희는 메타버스가 모든 사람들이 메타버스를 진출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메타버스를 사용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새로운 개념이다 보니까 허들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개인이든 기업이든 모든 사람들이 메타버스를 편히 접근할 수 있도록,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이 되는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 시공간 제약 없이 현실과 디지털 세계를 연결해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메타버스. 한순간의 유행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가 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잘 보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메타버스. 그렇다면 그 기술은 어디까지 와 있는 걸까요? 차별화된 전략과 기술로 메타버스 경쟁에 뛰어든 기업들의 이야기가 2부에서 이어집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